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특보의 임평순입니다. 오늘은 동탄 2신도시 개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죠. 경기도 화성시를 찾아왔습니다.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오늘의 초대 손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따뜻한 봄날입니다. 네. 봄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조광명입니다. 얼마 전에 공원을 갔는데요. 새싹과 꽃망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정말 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봄나들이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카페 토크를 하는데 오늘 이 카페가 동탄 느낌이 확 납니다. 그렇죠. 왠지 막 세련되고 신도시 느낌 확 납니다. 뉴욕 느낌도 나고. 아, 그래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지역구 자랑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뭐 한간에는 분당보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훨씬 더 많다. 예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봄날이잖아요.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좀 나들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따뜻한 봄날에 나에게 좀 하루에 좀 자유시간을 준다면 네. 어떤 걸 좀 하고 싶으신지. 제가 원래 취미가 산책인데 예. 산책을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준다고 하면 산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산책을? 네. 오늘 그 인터뷰 장소를 잘못 골랐네요. 산책하면서 토크할 거예요. 딱 1년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그렇죠. 뵙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또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출연하셨는데 지난해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쫙 돌아보면 어떠세요? 정말 이거는 참 보람차다. 정말 이건 내가 잘했다. 한 가지만 꼽아보신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동탄은 이제 신도시고 젊은 층이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공립유치원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동탄 1신도시 목리초등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리유치원 가칭 그걸 2013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다 세웠는데 그 땅이 이제 초등학교 부지다 보니까 네. 유치원을 짓기 너무 커서 반을 획지 분할을 하려고 화성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LH가. 그게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계속 안 돼가지고 뭐 심지어는 작년에 11월 달에 부결도 되고 그것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화성시하고 잘 협의해서 네. 획지 분할을 성공해가지고 이제 공립유치원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도 노아파트에 대한 공론화 예산을 세웠던 문제나 유해 화학물 사고 이후에 전국 최초로 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첫 회의를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이 점은 너무 아쉽다.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좀 조정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가 냈었는데요. 네네. 공무원들이 보면 9월 달부터 10월 달에 국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심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9월부터 10월 초까지 거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초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의회가 요구하거나 지적하는 그래서 집행부 합의하는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될 구조가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어서 그것을 1차 정례 때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요. 이제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참 안타까운데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 18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군요.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는 지자체가 18곳이 있고, 예. 저는 의원님 의견에 한 표. 아쉬운 점도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살짝 네. 의원님 뒷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지난해 동탄 시민순찰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셨고요. 네. 동탄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줄줄이 받았습니다. 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또 시민들이 직접 먼저 알아줬다. 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네, 뒷조사 중에 하나가 빠지게 있는데요. 또 있어요? 예. 이거 제대로 못했네요. 아닙니다. 예당고등학교가 예.
이제 동탄 2신도시와 1신도시의 그 길목에 있는 학교라 2신도시를 지면서 큰 차량들이 다니는데 차량 소음 문제 때문에 네.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LH하고 협의하고 화성시하고 협의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네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대표가 감사패를 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뜻깊은 감사패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군데서 감사패를 주셨는데 예. 그건 잘하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또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개인적인 정치 인생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요. 지난 8대 의회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네. 나는 처음에 한번 정치를 한번 입문해봐야겠다. 언제 이렇게 결심을 하셨는지. 제가 80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사회의 모순 이제 불합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구조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람의 개인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는 문제. 구조를 바꾸는 것은 결국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90년도에 당시에 민중당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이 있었습니다. 그 진보정당의 대표위원실 간사로 정치에 처음 정당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하여간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계속 떠나지 않는 저의 그 정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불합리를 보면 막 못 참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정치를 꿈꾸셨나요?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저의 꿈은 책방주인. 책 좋아하셨나 봐요. 책 사놓고 이렇게 있으면 잠도 잘 오고. 예, 저도 잠 안 올 땐 역시 두꺼운 책이죠. 제가 책을 좋아하고 이랬던 시기는 그때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시 써놓은 것도 여러 편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시 안 쓰지만 그렇게 꿈꿨던 그 감수성,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와 참 많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상을 하고 꿈꾸는 것, 그래서 그 구조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또 다른 영역.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은 암송하고 있는 시 혹시 있으십니까? 풀꽃이라고 하는 시, 암송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이런 시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예. 뭔가 임팩트가 강한데요? 네. 해석을 좀 해주시다면요? 사실 풀꽃은 길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특별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를 두면 너도 정말 예쁜 꽃이다. 네, 너도 그렇다. 네. 갑자기 사랑에 빠질 듯한, 예. 제가 불꽃이라는 얘기죠? 아니 뭐. 농담입니다. 오늘 문학가, 시인, 조광명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치로 들어가서. 네. 제가 도의원 128분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다 스타일이 달라요. 제각각인데 그걸 좀 나눠보면 뭐 투쟁투쟁 하면서 이렇게 펼치시는 사회 정의를 외치시는 운동가 스타일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봉사자 스타일이 있고 타고난 행정가 스타일 이렇게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로 행정을 이렇게 꾸려나가시는지요? 혁명가? 혁명가.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접근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서요. 거의 행정가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기되는 사안들도 있고 주장하는 바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순차적으로 배치해서 네. 그 조화를 이룰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합리성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게요. 네, 네.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중점 현안들이 어떤 걸 두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형 임대주택, 그게 중산층의 주거 복지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상임위의 논란이 좀 있는데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네. 보통 임대주택은 이제 평수에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가 하고 싶으면 큰 평수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업에 경기도시공사도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살펴보면 수도권 일기 신도시 아파트 노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또 주장도 있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일기 신도시 하면 이제 분당, 평촌, 일산 뭐 이렇게 5개 신도시인데요. 네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 11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문제는 일기 신도시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문제입니다. 신도시는 그나마 입지 여건이나 교통편 뭐 이런 괜찮은 곳이어서 소득 수준도 좀 높고,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쨌든 대수선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 외에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의 D등급 아파트가 2014년도, 15년도 비교하면 37%가 늘었는데요. D등급이요. D등급이면 이제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수선을 좀 해야 되는 것을 D등급이라고 하고요. 네네. 2등급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정도 수준을 2등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내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우리가 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가구들이 이제 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또 이제 도시 슬러마가 생기는데, 제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지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점차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이제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노후 아파트는 그래서 도시의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건물이 오래되면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재생 능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 20, 30년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개인에게 해결하라고 개인 몫으로 놔둘 거냐. 근데 개인은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네네. 우리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화학물질 지역 협의회를 또 개최하셨어요. 우리 사회가 유해화학물에 대한 공포가 이제 구미 불산 누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와 닿았었죠. 불산이 이런 거구나.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불산이 누출되면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 때문에 당시에 신도시의 이제 동탄 신도시의 주민들이 깜짝 놀랐죠. 특정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 구조의 경제적 부를 창출해 왔던 것인데, 문제는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불산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 화성시가 이 정보나 그 사고의 수습이나 이런 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불산이 누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나 그 회의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화성시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면 지역에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경기도와 네. 화성시와 해당 그 사업장과 주민대표 이렇게 회의체를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법적 기구로서 화성시 화학물질 지역 협의회. 네네. 이게 경기도가 만들었는데 전국 최초입니다. 네. 경기도가 이 문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회장을 뽑혔는데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많아서
잘 이 협의체가 잘 이끌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제 몫이라고 생각해서요. 네네. 이제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니 회장님께서는 노후와 아파트도 그렇고요, 이렇게 유해 화학 물질에도 왠지 뭐랄까요, 주민의 안전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네. 그 그늘에서 사각지대가 생겼고요. 그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요.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정치 철학, 뭔가 사회 전반의 그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정치 철학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네. 예, 그냥 일관성 있는 논리적인 그 의원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탄 2신도시 개발로 지역구가 확 넓어졌습니다. 할 일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현안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1신도시 때도 그랬지만 2신도시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도시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무리가 안 되죠. 계속 일이 벌어지니까요. 동탄이 이제 철도 문제가 그동안 계속 그 주민들의 관심이었어요. 예. 인덕원선이 다행히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인덕원선을 1동탄이 2동탄 거쳐서 1동탄까지 오는데요. 그 역 중에 솔빛 나루역이 빠져서 솔빛 나루역. 예, 동탄 네. 2동 주민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 우리 지역에 여기 빠졌냐? 네. 이제 초기에 인덕원선을 선형 변경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요. 솔빛나루역은 꼭 만들어야 될 우리 현안이고요. 이제 이 신도시로 보면 트램을 이제 빨리 착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요. 그동안 저희가 충북 오송에 철도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기관인데요. 거기 가서 트램에 대해서 이제 견학도 하고 지금 경기도 화성시가 트램과 관련된 TF팀을 다 만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학교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는 속도와 학교가 지어지는 속도가 잘 안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는데 학교가 늦게 오기도 하고요. 학교가 먼저 지어져서 나중에 지은 아파트들이 거꾸로 또 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근데 교육부가 우리 지원청, 그리고 화성 오산 지원청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내면 네네.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정 심사를 하는데 통과율이 25%? 예.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문제가 굉장히 더뎌지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은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럼 왜 빨리 안 해줄까요? 재정 문제이죠. 재정 문제? 네, 결국 뭐 국가도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신도시는 계획 인구보다는 굉장히 많이 입주합니다. 이제 네네. 신도시 초기의 과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계획 인구가 29만이었는데 지금 그 추이대로 하면 35만 명이 입주하게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늘어나게 돼서 기반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학교도 늘어나야 되고 유치원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그래서 교육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공립유치원을 만들든지 초등학교를 해야든지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다른 지역보다 좀 적극적으로 재정 심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철도하고 또 학교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철도는 지금 당장 생기는 건 아니니까, 네. 또 문제는 버스잖아요, 버스. 네.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네. 동탄 2신도시 M버스 운행 지연 문제가 지금 뭐 시급하다. 네. 해결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토부가 4월 달에 개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4월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동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고양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까지 다 묶어가지고 4월 달에 운행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4월 달에 진짜 되는 거냐. 이제 화성시 입장에서도 국토부가 그렇게 발표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4월 달에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버스 회사가 정류장을 어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노선 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데 동탄 이 신도시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공영 주차장 부지가 동탄 이 신도시가 이만큼 있으면 이게 남쪽에 오산 방향에 공영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 회사는 지금 그렇게 엠버스를 빨리 개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를 세울 데가 없다. 예.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LH 부지가 LH가 이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3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버스 회사와 화성시하고 협의를 좀 해봤더니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LH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동탄사업본부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걸 해결해줘라. LH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마 상반기 늦어도 7월 1일에는 개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4월보다는 조금은 지연이 됐지만 4월은 국토부가 주장한 거죠?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지역구 현안부터 뭐 상임 현안 등등 정치 인생까지 참 싹 훑어봤습니다. 네. 아유, 숨가쁘게 올라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그 선서 약속하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조광명은 도민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고 선서를 하시는 겁니다. 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서 이렇게 약속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걸 꼭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하셔야죠. 네. 저 경기도 의원 조광명은 도민 여러분께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제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나요? 예. 저는 이 약속이 확 지켜지리라 믿음이 확 갑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도시를 딱 건설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신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찾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조광명 의원님과 인터뷰 나누면서 민원인의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모습 또 확실한 정치 철학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신도시의 희망의 꿈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우리 또 지역구인 동탄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